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유닛 13 수동태 파슬 센텐스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1과부터 지금 우리 13과까지 쭉 오고 계신데, 자, 어떠세요? 조금 영어라고 하는 이 문법이 문장이라고 하는 구문으로 조금씩 정리가 잘 되고 계신가요? 네, 이제 우리 몇 강 안 남았으니까 힘을 내셔서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은 여러분들 뭐냐면 기본적으로 문장의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전개되어 있는 그러한 문장의 형식을 우리는 능동태라는 개념으로 배우실 거고, 또한 목적어라는 아이를 강조시키기 위해서 목적어를 강조하는 형태의 형태가 바로 수동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동태는 또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런 수동태와 관련된 시험 문제는 또 뭐가 있는지를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자, 먼저 오늘 저랑 할 내용은 먼저 능동태와 수동태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우리 1형식부터 시작해서 그죠? 5형식에 들어가는 이 동사의 구조의 완벽한 형태를 형식이라는 걸 가지고 배우셨어요. 그죠? 이러한 완벽한 형식의 문장 구조를 우리는 능동태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요? 능동태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능동태라는 것들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자, 조금 필기를 하기 위해서 좀 끌어당기겠습니다. 보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능동태라고 하는 이 형태는 자, 주어라는 아이가 있고, 그리고 1형식의 완전 자동사라는 아이가 스탑 피어드가 이렇게 지켜져 있죠. 이런 문장의 구조는 우리가 능동태라고 해요. 자, 무슨 태라고 한다? 능동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능동태에 해당되는 이 아이의 기본적인 형태는 동사의 구조라고 하는 아이의 형태와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동사의 구조는 일단은 기억하실 거가 수의 일치였죠. 그럼 당연히 1인칭이든 3인칭이든 간에 그죠? 이 아이는 능동태예요. 두 번째, 시제의 일치라고도 하죠. 그죠? 우리 시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시제 형태도 이 아이는 능동태에 해당된다는 얘기야. 즉 예를 들어서 우리 1형식이라고 했을 때 그죠? The accident, 그죠? 이 사고가 뭐였다? happens라고 이렇게 만약에 들어갔어요. 그죠? 항상 일어난다는 뜻으로 간다면, 그러면 여기에 일단 3인칭의 수일치가 왔죠. 이것도 능동태고, 그다음 뭐도 그죠? 여기에 과거 동사인 happened라고 하는 요 아이도 능동태예요. 그죠? 현재 완료인 has happened라고 하는 아이도 그죠? 능동태가 되는 거고, 과거 완료인 had happened이라고 하는 그죠? 요 아이도 우리는 능동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즉 동사라고 하는 아이의 캐릭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다 능동태라는 얘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행은 어떨까요? 그죠? 진행 시제라고 하는 아이가 그죠? 우리가 12시제에서 진행 시제를 배우셨죠. 자, 생긴 건 어떻게 생겼죠? be 플러스 동사의 ing라는 형태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로 자, 나는 현재 뭐 하고 있다? 그죠? playing the guitar, 그죠? 또는 playing the piano, 그죠? 를 치고 있다라고 할 때 동사의 구조는 요거란 말이야. 하지만 태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be 플러스 ing라고 하는 요 태도 대표적인 능동태에 들어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능동태라고 하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뭐다? 완벽한 동사의 형식에 그죠? 수의 일치 또는 시제의 일치 또는 진행 형태까지를 다 망라하는 형태가 바로 능동태다라는 거야. 그죠? 동사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있죠? 그런 구조를 우리는 능동태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두 번째로 가지고 내실 내용은 수동태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수동태는 강조 구문이에요. 자, 수동태는 뭐다? 강조 구문입니다. 자, 그럼 수동태는 뭐의 강조 구문이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수동태는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형태가 바로 수동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자, 수동태는 왜 쓴다고? 목적어를, 그죠?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 쓰는 거가 뭐다? 수동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문제. 자, 목적어가 있는 동사가 있고 없는 동사가 있다, 그죠? 우리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연결했을 때, 네, 1형식부터 2형식은 목적어가 없어요. 반면에 3형식부터 5형식은 목적어가 있죠. 그럼 질문. 1형식, 2형식은 목적어를 강조하는 형태인 수동태가 존재할까, 안 할까? 정답은 안 하겠죠. 그 이유는 왜? 목적어가 없는 구조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야? 아, 1형식 동사, 완전 자동사 또는 불완전 자동사에 해당되는 2형식 동사는 절대로 뭐로 나타나면 안 되는구나. 수동태로 나타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은 이제 뭐냐면, 그럼 쌤, 그죠? 수동태라는 건 뭔가요? 이렇게 들어오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수동태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보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죠? 내가, 그죠? 뭐 했냐면, inform 했어요. 그죠? 알려줬어요. 뭐를? 그죠? 또는 내가 required, 그죠? 알려줬어요. 요구했어요. 그죠? 뭐를? the situation을 이렇게, 그 상황을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지금, 그죠? 목적어가 있는 3형식 동사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수동태라는 아이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이렇게 바꾸면 돼요. 잘 들어보세요.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이렇게 빼면 돼요. the situation 이렇게. 그죠? 이건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집어넣는 거야? 우리는 동사를 집어넣으셔야 돼, 동사를. 근데 지금 이 자리는 분명히 지금 이렇게 동사 자리인데 아무래도 잘 생각이 안 나요. 뭐를? 수동태라는 뜻은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내용을 집어넣어 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들어와. 똑같이 inform 시제 맞춰준다고 ed를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이 아이는 무조건 목적어가 있는 동사인데 뒤쪽에, 그죠? 미라고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situation이 나에게 알려줬다라는 문장이 되죠. 그럴싸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논리상의 문제야. 자, situation이라고 하는 아이는 일반적으로 뭔가를 알려주는 대상 또는 뭔가를 require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렇고 어떨 때는 아니고 이런 것들 굉장히 영어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일률적인 원칙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야. 뭐로? 되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이 아이를 동사가 아니라 영어에 되다라고 하는 아이는, 그죠? 패시브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이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야? PP라고 하는 아이가 있죠. 그러면 PP는 동사가 아니잖아.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 아이를 지금 PP로 이렇게 쓴 거거든? 근데 무조건 이 자리는 동사 자리야. 자, 그래서 뭐 쓰면 돼? 영어에서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뭐? 동사를 없는 자리에 쓰는 동사가 바로 비동사예요. 자, 무슨 동사라고? 비동사.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셨던 BPP라는 내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비동사는, 그죠? 네, 수와 시제에 따라 연결되니까 일단 얘는 is로 갔다가, 그죠? 앞쪽에 동사가 과거였으니까 뭐로 움직이면 돼? was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the situation was informed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이제 잘 왔어요. 자, 그러면 더 가시죠.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잘 쓰셨다면 이제 문장을 한번 제가 다시 만들어 볼게요. The situation, 그 다음에 was informed, 그죠? notified, 공지가 되어졌어요 하고 스타표를 찍었어요. 자, 보세요. 왜 여기를 마침표를 찍었냐면 여기 동사의 정확한 뜻은, 그죠? was라는 동사지만, 그죠? 의미가 수동태가 붙어서 be 플러스 pp라는 형태의 수동태의 동사 구조가 온 거예요. 수동태는 완벽한 문장입니다. 다시요. 수동태는 뭐라고요? 완벽한 문장 구조야. 자, 그러면 뒤쪽에 이렇게 명사의 목적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없죠. 근데 여기 배우신 적 있죠? 얘를 무조건 넣어야 돼.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는데 전치사를 이렇게 넣어내시면 되겠죠. 그죠?
의미는 뭐뭐에 의해서라고 하는 by 이렇게. 그죠? 또는 나에게. 그죠? 이렇게 의미를 달라 넣어주면 돼.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일단 요거를 먼저 알려주세요. 자, 수동태라고 하는 I의 일단 표현 구조는 반드시 동사라는 얘기야, 동사. 알겠죠? 다시요. 수동태라는 I는 일단은 동사 구조야. 그럴 때는 어떻게 쓰고 be 플러스 pp로 써내시고요. 자, 수동태라고 하는 I를 가지고 우리가 형용사의 뜻으로 쓸 때는 그죠? 뭐로 쓰면 돼? 역시 과거 분사의 형태인 pp만을 써내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수동태는 반드시 무슨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체는 100%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뒤쪽에 또 다른 명사라는 의미를 집어넣고 싶으면 전치사를 다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능동태와 수동태라는 아이의 기본적인 핵심은 어떠한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를 일단은 먼저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문법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가 바로 이 시험 문제입니다. 자, 한번 문장을 파악을 해볼까? 자, 여기서 분명히 지금 뭐가 등장을 했냐면, 그죠? 뭐가 등장을 하고 있냐면, 자, 능동태의 문장이 하나가 있고, 수동태의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자, 보죠. 동사를 먼저 찾는 거가 급선무입니다, 여러분들. 동사 찾아볼까? bit 동사고요. 사실 얘가 동사죠. 하지만 얘는 수동태 동사 이렇게 내면 치면 돼. 그러면 his wife는 그죠? 그를 때렸다죠. 정확하게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겠죠. 그죠? 그럼 목적어가 있는 동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강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보다 더 한 단계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그의 와이프에 의해서 때려졌다기보다는 맞았다죠. 그죠? 그래서 비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으면 요 아이의 그죠? 과거 분사 형태인 그죠? 비튼이라고 하는 요 아이를 통해서 일단은 수동이라고 하는 의미를 잡고 동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다 뭘 집어넣고 비동사 형태로서 동사를 달아주고 그죠? 그리고 특별한 그죠? 전명구를 통해서 의미를 추가해주고 그죠? 이렇게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내용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렇게 들어와요. 자, he 그리고 is bitten이 맞느냐 bit가 맞느냐 그죠? 이렇게 들어오고 뒤쪽에다가 by his wife가 이렇게 보이면 되게 쉬워요. 보세요. 지금 물어보는 문제가 얘는 수동태고 얘는 물어보는 거가 뭐죠? 능동태죠. 그죠? 그러면 수동태와 능동태의 가장 핵심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의 90%에 해당되는 동사는 다 타동사 계열이에요. 다시요. 시험 문제 나오는 90%의 동사는 다 무슨 동사라고요? 타동사 계열이야. 그러면 타동사의 핵심이 뭐야, 여러분들? 3형식부터 5형식이야. 그럼 반드시 뒤쪽에 뭐가 있어야 돼? 명사 형태든 어떤 형태든 간에 목적어라고 하는 아이가 보여야 돼요. 근데 전명구를 쌤이 목적어가 아니라 그랬죠. 얘는 그냥 부사라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얘랑 얘는 맞단 얘기야 지금. 그죠? 그러면 얘를 고르라고 할 때 능동태면 무조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그럼 얘는 일단 아니란 얘기야. 아시겠죠? 작가가 쓴 건 그가 그죠? 실제로 뭐 됐단 얘기야? 얘에 의해서 맞았단 얘기로 쓴 거란 얘기야. 그래서 능동태와 수동태의 시험의 핵심은 목적어의 유무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차근차근 같이 배워봅시다. 자, 수동태 시제 보시죠. 시제도 여러분들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자, 한번 쭉 한 번에 보시죠. 여러분들 나왔으니까. 자, 수동태의 시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자. 능동태입니다. 그죠? write a letter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letter 앞으로 빠지고 is written pp로 움직였죠. 그리고 뒤에는 he라는 아이를 그죠? 힘이라는 아이를 굳이 쓰고 싶으면 전명구로 이렇게 다시면 돼요. 됐죠? 여기에다가 이제 시제를 넣으시는 거예요. 자, 과거면 그죠? wrote를 쓰시고 그 다음에 동사는 얘니까 과거면 was written 쓰시면 돼요. 미래면 조동사인 will write를 붙이고 그리고 얘가 동사니까 조동사 be written 붙이면 되겠죠. 완료는 당연히 그죠? has written 붙이면 되고
그리고 be, 그죠? was written의, 그죠? 완료니까 여기다가 뭐 갖다 붙이면 돼. 또는 is written의 완료니까 여기다가, 그죠? has been을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돼. 그래서 나타낸 거가 has been written 이렇게. 또 비동사의, 그죠? have pp니까 여기다 had written. 그리고 will have been written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수동태는 뒤쪽에 다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배운 이유는 바로 요 문장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명구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 시험 영어에서 정확한 타겟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전치사와 또는 시험 문제 타겟이 뭐야? wrote와 그리고 was written을 구분하라 라고 하는 문제가 대다수의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돼? wrote는 타동사 계열이니까 무조건 뒤쪽에 뭐가 있을 거고, 그죠? 목적어가 있을 거지만, 그죠? was written이라는 형태는 수동태니까 뒤쪽에 목적어가 아니라 전명구가 나오든지 부사가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시험 영어에서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해석은 be 플러스 bp는 쓰여진 거고, wrote는 쓴 거죠. 그죠? 썼던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시제도 배워놓으니까 편하죠. 그죠? 진행형도 봅니다. He is writing a letter.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여기를 조금 못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 그는 원래 write에서 온 거죠. write a letter에서 온 거예요, 이렇게. 자, 동사에다가 난 지금 진행형을 쓰고 싶어. 진행형의 핵심은 ing야, writing. 근데 writing이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동사인 is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여기다가 그러면 a letter는, 그죠? 현재 쓰여지고 있다라를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 또 뭐 쓰면 돼, 그죠? 여기다 뭐 쓰면 돼요, 여러분들? be, pp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했던 말은 이거예요. 보세요. a letter가 지금 일단은 수동태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수동태 잡으면 뭐야? is written 이라고 이렇게 잡히죠. 그죠?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뭘 쓰는 거야? 진행 형태를 쓰는 거야. 그럼 요거의 진행 형태는 언제나 동사에서 온 거죠. 자, be, is 진행은 일단 being입니다. ing는. 근데 being도 동사가 아니고 written도 동사가 아니죠. 그럼 또 여기다 동사 이렇게 붙여, 비동사. 그래서 a letter is being written 이렇게. 즉, written이라는 i가 보여야지만 우리는 얘를 수동태라고 보는 거고, 여기에 지금 is 플러스 being이 온 이유는 is written이라는 i is에 또 진행 형태가 와서 동사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도 쓸 수 있고, 요거에 당연히 과거는 여러분들 뭐겠어요? was, 그죠? being written, 그죠? 완료는 뭐겠어요? has been being written 이렇게 쓰면 되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원리 구조를 꼭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보실 거는 이제 조금 독특한 구조가 되는데, 우리 사형식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사형식? 사형식 여러분들 뭐죠? 자, 사형식 한번 불러볼래요? 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사형식 구조가 있으면, 그죠?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의 형태가 남아있죠. 여기까지가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간접 목적어는 대다수의 대상이니까, 그죠? 보통은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직접 목적어는 직접적인, 그죠? 목적어니까, 그죠? 얘는 보통 something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구분을 해보죠. 자, 예문이 뭐로 돼 있죠, 여러분들? John gave Mary a watch라는 간단한 문장이 있네요, 그죠? 저는 메리에게 시계 하나를 주었다. 그러면 일단은 얘를 수동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목적어의 기능을 먼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자, 목적어가 하나가 있고 얘도 목적어가 두 개가 있죠. 그럼 당연히 이 문장의 수동태는 몇 개가 존재할 수 있다?
두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자, 먼저 사람이 나가죠. 사람이 나가면 뒤쪽에 뭐가 들어오냐면 똑같이 PP 형태의 기분을 이렇게 쓰세요. 근데 지금 동사니까 비동사 넣어줘야겠죠. 그러면 위에가 기준이 과거니까 자, 수일치 맞춰서 was given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뒤에 누가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watch가 그냥 남아있죠. 이렇게 해서 스타피를 쓰낼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 질문하셔야 돼요. 선생님, 아까 분명히 수동태는 완벽한 문장 구조라고 했죠. 뒤쪽에 목적은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유일하게 사형식의 수동태 구조만, 그죠? 간접 목적어, 즉 사람이 앞으로 나갔을 때는 뭐가 보인다? 뒤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절대로 이 자리에 to를 써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요거만 꼭 기억을 잘 해주세요. 자, 다시 정리. 사형식의 수동태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구조에 해당되는 수동태가 두 개가 있는데, 특별히 간접 목적어에 해당되는 구조가 그죠 앞으로 나갔을 때는 be 플러스 기분이라는 아이가 들어오더라도 절대로 뭘 쓰지 않는다? to를 쓰지 않고 직접 목적어를 단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직접 목적어는 어떠냐면 직접 목적어는 사실 여러분들 쓰는 패턴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보세요. 자, 주어가 있고 삼형식의 구조가 있다면 do를 직접 빼고 to를 붙여서 전면구를 달고 io를 쓰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처럼 사형식처럼 그죠? 뒤쪽에 io라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do라는 아이를 이렇게 붙일 수도 있죠. 여기까지 두 가지가 다 됩니다. 그러면 어쨌건 지금 do를 그죠? 수동태의 목적어 자리를 주어 자리로 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죠? 똑같아. watch는 똑같이 was 뭐 되었다? given 되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만약에 이 아이가 삼형식으로 전환된 형태에서 그죠? 수동태를 썼다면 이쪽에는 to 플러스 그죠? 힘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아이가 사형식이라는 아이로 전환이 되어 있었다면 이 아이는 힘이라는 아이가 그대로 뒤에 붙습니다. 즉 두 가지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뒤쪽에 to를 붙여도 되고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 뭐가 주어로 나올 때는 직접 목적어가 그죠? 주어 자리에 들어오는 수동태라면.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지만 얘는 번외로 하고요. 자, 사형식 동사가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사람이 주어 자리에 오면 절대로 뒤쪽에는 직접 목적어가 바로 오지 to는 오지 않는다가 시험 문제의 핵심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정리하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여러분들 일단 다시 보셔야 됩니다. 다시 보시고 이해하려고 하시고 그래도 기억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 하나 오십시오. 아시겠죠? 특별히 블로그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곧 여러분들 이 사이트를 하나 오픈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기본 실력을 키우는 거고요. 이제 문제 풀이와 그리고 해당되는 그죠 더 나은 그죠 기본적인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동영 사이트를 현재 개설 중에 있으니까 또 홈페이지 현재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먼저 기억을 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요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 기억하실 건 뭐냐면 자, 수동태 뒤에는 직접적으로 목적어의 형태가 들어올 수는 없어. 하지만 사형식은 예외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내용도 존재를 하냐면 자, 직접 목적어만 수동태의 주어가 되는 경우 그죠? 즉 간접 목적어는 절대로 주어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사형식의 동사들이 있어요. 그죠? 어렵죠? 요거 일단은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합시다. 보통 buy 또는 sell, make 그리고 write
뭐 sing 여러 가지 있어요. get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자, 이 아이가 사형식 쓸 때는 IO 그죠? DO라는 형태로 이렇게 쓸 거잖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자, 요 아이는 논리에 대한 구조 때문에 그래요. 논리.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요 문장에 지금 예문이 뭐로 돼 있죠, 여러분들? I bought her book. 그죠? 나는 그녀에게 책 한 권을 사줬다. 그러면 직접 목적에 해당되는 거가 a book. 그 다음에 간접 목적에 해당되는 거가 her죠. 그러면 I를 한번 빼볼까? 그러면 she was bought. 그녀는 사줬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녀는 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항상 직접 목적어만 그저 수동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동사의 구조가 사형식에서는 논리라는 의미로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고 얘는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를 요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논리상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자라는 거가 요 문제 파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네, O형식 수동태로 가보시죠. 자, O형식 수동태도 여러분들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할 말이 많은데요. 자, 먼저 차근차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O형식 한번 문장 구문 불러보실까요? 주어가 있고 O형식의 문장 구조가 있고 그 뒤쪽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목적어가 있고 목적격 보호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특별히 목적격 보호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일단은 지금은 자, 명사라는 아이와 두 번째는 형용사라는 아이로 일단은 그 아이를 잡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명사랑 형용사라는 아이로 그 문장을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 기억하실 거는 뭐냐면 O형식의 수동태, 역시 수동태의 핵심은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럼 그냥 구조식을 적어볼게요. 자,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 있고 바로 be 플러스 O형식 동사에 pp를 적어놨어. 그 다음에 얘는 버릴 수가 없죠.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럼 이 아이에 특별히 뭐도 들어올 수 있고 명사도 들어올 수 있고 뭐도 들어올 수 있어. 형용사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구문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해석적인 측면은 결국 목적어가 되어진다라고 할 때 이 목적격 보호는 결국 얘를 수식하는 역할을 담당하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럼 예문 한번 보죠. 자, 위에 문장 봅니다. They called him a little giant. 그죠? 또는 his wife found him dead 하고 들어오죠. 자, 먼저 읽은 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가 들어온 경우입니다. 자, 그럼 수동태로 바꿔볼까? 자, 목적어에 있는 힘이 주어 자리에 나가면 he가 될 거죠. He is cold 하고 들어올 겁니다. 맞죠? 근데 분명히 명사인데 불구하고 뒤쪽에 남아있죠. 수동태 구문 뒤에 명사가 남아있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건 수동태 뒤에는 절대로 목적어가 들어올 수 없는 거야. 사형식을 제외하고는. 근데 이 아이는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호예요. 그러니까 명사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목적격 보호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 해석상으로는 he가 little giant가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시험 영어에서는 절대로 이 자리에 to를 달지 않거나 as를 다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돼요. 요거만 적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he is cold to 또는 he is cold as 이러면 무조건 오답입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 he was found dead죠. 분명히 형용사 형태의 목적격 보호가 그죠? dead가 he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차피 뒤에는 뒤에 전명부 형태가 들어올 거잖아. 그럼 여기서 조심하실 건 뭐야? 그죠? 형용사를 뭐로 바꿔놓는 거? 뭐 당연히 이건 대들리는 치명적이라는 뜻이지만 이런 형태의 부사라는 형태로 바꿔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사형식의 수동태의 핵심은 IO와 DO가 나가 있을 때, 그죠? 간접 목적의 나이가 앞으로 나가면, 그죠? 수동태가 되더라도 직접 목적어가 바로 올 수 있다는 것.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면 삼형식의 전환 형태와 사형식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죠? 간접 목적어 앞에 to가 있을 수도 있지만 to가 안 올 수도 있다라는 점, 그죠?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요거였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O형식이나 사형식 중에 특별히
아이오라는 아이가 수동태의 주어에 해당되는 게 안 되는 것, 논리수 부족 때문에 안 된다는 것도 있었고, 자, 오형식의 문장 구조는 그죠? 목적격 보호가 명사 또는 형용사일 때, 즉 수동태로 바뀔 때 수동태 뒤에 분명히 명사가 있더라도 그 아이는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호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 절대로 is called 뒤에 s 쓰지 말라는 것, 형용사가 역시 목적격 보호인 그죠? 소위 수동태의 주어를 수식할 때 절대로 명사 수식은 형용사지 부사가 아니라는 것,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가장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형태고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형태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죠? 우리가 오형식 배우실 때 특별히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그죠? 목적격 보호 자리가 있었죠. 그죠? 대표적인 동사가 allow였는데, 자, 예문처럼 he allowed me to go out 이라는 이 형태가 있으면 구문을 잠깐 분석을 해볼까? 동사 어디 있어요? 과거 동사 있죠. 주어 있고 목적어 있죠. 이때 요 아이는 대표적인 목적격 보호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 문장이 제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는 이유는 지금 잘 들으세요. 수동태 갑니다. I was allowed. 그 다음 누가 뒤에 있죠? To go out 이라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하면 수동태가 바뀐 겁니다. 문제 분석해보죠. 동사지만 수동태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죠. 완벽한 문장입니다. 주어 동사 이렇게. 그죠? 그럼 요 아이는 궁극적으로 그죠? 내가 나가는 게 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나가도록 허락을 받은 거죠. 그죠?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요거예요. 요 자리에 was allowed가 맞느냐 아니면 allowed가 맞느냐를 시험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allow는 여러분들 뒤에 목적어 자리에 동사라고 하는 구가 들어올 때는 그죠? 무조건 allow 뒤에는 동명사 구가 들어와요. 시험 문제를 아무거나 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요런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allow 뒤에 동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노란 색깔 형광펜 같이 보면 allow가 동사 능동태인데 그죠? 뒤쪽에 투부정사가 들어와 있죠. 근데 투부정사에는 밑줄이 없다고요. 또는 빈칸이 없다고요. 그러면 뭘 생각하면 돼? 얘는 오형식의 수동태였구나 이렇게 기억하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문장의 형식 그죠? 우리 목적어 파트에서 특정한 동사가 그죠? 어떤 목적어를 취하는지를 그죠?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각동사, 사역동사 기억나시나요? 자, 지각동사, 사역동사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기본적으로 지각동사라고 하면 그죠? 감각 보다라고 하는 계열들, 그다음에 뭐 냄새 맡다라고 하는 계열들, 그죠? 또는 느끼다라고 하는 계열들이 있었죠, 그죠? 뭐 테이스트도 있었고요, 그죠? 또는 노티스도 있었고요, 그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이런 아이가 일반적 목적어가 왔을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쓸 수 있는 구조가 있었죠. 일단은 첫 번째 to 부정사에서 to가 없어진 형태의 동사 원형, 얘를 우리는 다른 말로 원형 부정사라고 합니다.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 아니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죠? ing라고 하는 그죠? 형태가 들어갈 수 있었죠, 그죠? 세 번째는 pp라는 형태, 즉 현재 분사 형태가 들어올 수 있었고, 그리고 뭐 그죠? 과거 분사 형태, 즉 수동태라고 하는 형태로도 쓰일 수가 있었죠. 그죠? 시험 문제의 핵심은 뭐였어? 무조건 뭘 달지 말자. to 부정사는 안 된다라고 했던 거가 주 시험 문제 타겟이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야. 목적어가. 그러니까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이 동사들이 다 뭐로 바뀐다는 얘기야? 수동태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죠? be seen, 그죠? smelled, noticed 이런 식으로 바뀌면 정확히 따지면 동사는 얘죠. 더 이상 지각 동사는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뒤쪽에 붙어있던 사라졌던 to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가 지각 동사의 수동태의 핵심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be 플러스 seen이라고 하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동사는 얘예요. 얘는 지각 동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to를 살려야죠. 그렇게
하기를 하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사역동사도 똑같습니다. 그죠? I never saw her love. She was never seen to love. They made us enter the room. We were made to enter room. 이렇게 들어옵니다. 됐죠? 그래서 make, have, let 마찬가지고요. 단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 let이라고 하는 아이의 수동태는 여러분들 let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let이라고 하는 아이는 be let이 아니고요. be allowed to, permitted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let it be done 이런 말도 같이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수동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여러분들 뭐냐면 특별히 대절이 목적절을 이끌었던 문장이라는 게 있는데 요것도 여러분들 일단 절이라는 개념을 제가 앞서 한번 얘기를 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다시 드리면 자,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영어의 명사절이. 자, 어쨌든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그죠?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영어에 보면 명사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절이라는 건 뭐냐면 접속사라는 것이 완벽한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접속사 플러스 완벽한 문장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를 우리는 그저 절이라고 불러요. 절. 그러면 그때 특별히 명사절이라는 건 이러한 그저 하나의 덩어리가 특별히 무슨 기능을 담당한다? 자, 명사의 기능을 담당한다 라고 해서 우리는 얘를 명사절이라 불러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 명사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 자, 우리 명사라고 했던 아이가 있었죠. 명사. 그죠? 자, 명사라고 했던 요 아이는 기본적으로 뭐였어요, 여러분들? 명사는 주어 자리에 들어오는 게 명사였죠.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오는 것도 명사였고 보호 자리에 들어오는 것도 명사였고 특별히 전치사라고 하는 아이 뒤에 들어오는 것도 명사였죠. 즉 명사절이라고 하는 아이도 이러이러한 역할들을 다 담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명사절이라고 할 때 해당되는 그 접속사가 영어에는 정해져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바로 배우시거든요. 다다음 시간에. 자, 일단 알아만 두세요. 대표적인 거가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 그리고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whether과 if라고 하는 접속사, 그리고 의문사라고 하죠. 의문사는 왜 죽었는지 모르는 거가 의문사죠.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언제, 그죠? 왜, 어떻게, 그죠? 요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는 의문사예요. 그러면 요런 것들이 뒤에는 완벽한 문장 구조가 이렇게 온다고요. 완벽한 문장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아이를 덩어리로 하나로 묶어서 무슨 절이라고 한다? 명사절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전치사 파트에서는 특별히 전치사 뒤에는 대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죠. 그 이유는 대절이라고 하는 아이가 특별히 명사절일 때 이제 이유를 얘기를 할 건데, 자, 바로 보시죠. 자, 대절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자, 일단은 주어 자리 이렇게 들어오면, 자, that I, 그 다음에 can, 자,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죠? 자, 내가 이 규칙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렵다라고 되어 있죠. 동사는 얘입니다. 얘는 주격 보호고요. 그 앞에 싹 다, 요만큼 싹 다 뭐라는 얘기야? 동사 앞에는 무조건 주어야. 그죠? 이런 형태가 바로 주어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얘기고요. 목적어는 보세요. I think that you can understand this rule. 그죠? 이렇게 들어오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동사는 얘죠. 그럼 얘가 동사고, 주어고, 동사고, 이만큼 싹 다 목적어라는 얘기예요. 요럴 때 요 대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생략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역시 명사절이야.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똑같은 내용이야. 자, 보죠. 동사죠? 그럼 얘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거든요. 앞에 주어. 얘는 싹 다 뭐야? 명사니까 주격보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왔던 이 형태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절이에요. 특별히 대절이에요. 그럼 대절이 지금 목적의 기능을 담당하니까 그죠? 수동태라는 아이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합니다. 이 문장 이해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일단은 해결이 났으면 우리가 뭐를 꼭 기억을 하시는 습관을 잡으시냐면, 자, 보세요. think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believe라고 하는 요 동사, 소문자로 씁시다. 그리고 expect라고 하는 요 동사, 자, know라고 하는 요 동사, suppose라고 하는 요 동사는 대표적으로 뒤쪽에 목적절을 취할 때 대절을 그저 취할 수 있는 동사 구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얘를 앞으로 빼봅시다. 수동태니까 주어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면 실제로 대절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갈 거야. that, 주어, 1형식부터 5형식. 그리고 뭐가 돼 있어요? is 하고 뭐가 돼 있었어요? 그죠? believed 도 있을 거고, 여기처럼 그죠? expected 이런 식으로 붙겠죠. 근데 지금 요 자리에는 여러분들 보세요. by them 하고 이렇게 달아버릴 거거든요. 그죠? 근데 by them은 생략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문장이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보기에. 근데 영어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주어가 길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 주어를 가주어인 is로 이렇게 바꾸고, 그죠? 똑같이 is said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아이를 뒤쪽으로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무슨 문장이 만들어지냐면 It is said that she is very rich라는 문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문장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바로 이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 문장이냐면, 그죠? 대절인 수동태인 경우가, 그죠? 대절인 수동태인 경우가 어떻게, 그죠? it이 주어로 뜨고 그다음 뒤쪽에, 그죠? 수동태 뒤에 대절이 붙어져 있는 경우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가주어진 주어죠,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it이라고 하는 아이를 가주어로 만들기가 싫어서 해당되는 주어를 앞으로 빼는 거야. 주어를 앞으로 빼면 자, 무슨 일이 벌어지죠? she를 앞으로 빼는 거야, 지금. 그러면 앞에 요 주어를 앞으로 빼버리면, 그죠? 요 주어를 앞으로 빼버리면 주어가 빠집니다, 그죠? 주어가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똑같이 여기다가 is said 하고 들어와. 근데 여기다 that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that 뒤에 지금 있어야 할 주어가 없죠. 그럼 절대 that절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 못 쓰는 거야? to, 그 다음에 be 또는 to 동사 원형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사람 is said to do, 그죠? 일컬어졌다 하고 같은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적절이 대절이 만들어질 때, 그죠? 대절이 길어져서 앞쪽으로 빼서 가주어인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죠? 이 아이를 이렇게 뒤쪽으로 뺀 형태의 문장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한 단계 더 나가서 it이 정확하게 주어 자리에, 그죠? 여기 있던 요 주어를 앞으로 빼서, 그죠? said로 만들어 놓고, 근데 대절을 쓸 수 없는 이유는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돼버리죠. 주어가 없어버리니까 그 아이는 바로 to 부정사로 바꿔치기 하면 된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특별히 여러분들 tell이라고 하는 아이의 사형식 동사 한번 볼까요? 자, 보죠. They told me that she wasn't very rich 라고 되어 있다면 told가 사형식 동사, me가 간접 목적어, 역시 대절이 직접 목적어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역시 간접 목적인 I가 앞으로 빠져도 I wasn't told that 이라고 할 때 직접 목적어 남아있죠? 그죠? 요거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의문문, 명령문, 수동태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나 볼까? 자, who broke the window? 누가 이 창문을 깼니? 그럼 누구에 의해서 이 창문이 깨졌는가? 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명령문, do it at once. 즉시 해라. 그죠? let be done.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령문의 수동태는 let, 목적어, be, pp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알아만 두시고요. 수험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동작 수동태라는 건 뭐냐면, 자, be, pp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get pp라는 것도 수동태입니다. become pp라는 것도 수동태예요. 그래서 특별히 동작을 강조할 때는 get pp로 쓰고 상태를 얘기할 때는 비동사나 become으로 쓸 수 있다는 것.
She is married to a rich man. She got married to him last year.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꼭 별표를 쳐놓으셔야 되는 거가 바로 요거였죠. 자동사의 수동태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동사는 아까 얘기했죠. 왜 안 된다고 얘기했지? 뭐가 없으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자동사의 수동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타동사 구가 되거든요. 그러면 타동사 구는 여러분들 똑같이 수동태를 만드시면 돼요. 자, 보죠. 자, 그의 친구는 his friends. 그 다음에 loved at, 이건 요 동사가 비웃다라는 뜻이죠. 그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타동사 구예요. 그러면 목적어가 있죠? 그럼 he 또는 was, 그죠? 뒤에 이렇게 loved at까지 쓰시고 by까지를 이렇게 다셔야 수동태 문장이 만들어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구조를 꼭 떼시면 안 되고 같이 데리고 들어오셔야 돼요. 왜? 얘는 이렇게 붙어서 웃다란 뜻이 아니라 다른 의미인 비웃다가 되는 거니까 같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에서는 얘를 이렇게 떼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의미가 바뀌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정어의 수동태는 여러분들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 nobody나 nothing은 그죠? 능동태에서는 가능해요, 주어로. 근데 부정문에서는 절대로 그죠? 수동태에서는 부정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 the problem was solved by nobody 이렇게 쓰지 않고요. The problem was not solved by anybody 이렇게 쓰십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by 전치사 쓸 때 특별히 잘 쓰는 거가 by는 행위자, 그다음 with는 도구. The window wasn't broken by a boy. The window was broken with a stone.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2번을 별표를 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우리가 외우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지금 여기에 총 수동태를 우리가 들어갈 때 해당되는 전치사를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얘를 그죠? 중학교 때 다닐 때는 수거라고 외웁니다. 수거. 근데 구문이라는 거를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세요. 자, 그는 지금 뭐 됐어요, 여러분들? 그는 지금 그죠? 폭 빠져 있고 열중되어 있죠. 수동태입니다. 그럼 이미 수동태는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뒤쪽에 이렇게 동명사를 바로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해당되는 전치사를 쓰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구문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럴 때 필요한 전치사는 be absorbed는 무조건 in으로만 쓴다라는 것을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수거예요. 수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라는 아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나요. 자, 수동태와 관련된 시험 문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실제 동사의 태, 여기서 태라는 건 능동태와 그죠? 수동태를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전치사 뒷자리에 그죠? 들어와야 되는 구조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구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주어가 있고 be 플러스 pp라는 형태를 만들고 뒤쪽에 해당되는 명사 상당 어구를 집어넣었을 때 전치사 붙여야겠죠? 이때 필요한 전치사가 뭐냐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총 세 가지예요. 전치사 뒤에 어떤 구조가 와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고 동사의 태어라 능동태인지를 따지는 거야. 자, 이건 배우셨습니다. 어떻게? 구문을 뭐라 그랬죠? 즉, 저 문장 구조가 he is absorbed인지 아니면 과거 동사인 absorbed인지를 구분하는 시험 문제라는 얘기야. 그럼 뒤에 걸 보라 그랬죠? 뒤쪽에 그죠? 정확하게 전명구가 붙어져 있으면 우리는 얘를 뭐로 찍고 그죠? 수동태로 찍고 이렇게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로 찍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시험 문제는 뭐야? 그죠? 두 번째는 해당되는 전치사가 잘 있느냐 in이 이렇게 왔으면 그죠? 뒤쪽에 to read the novel이 들어오는 게 맞느냐 아니면 뭐 reading a novel이 들어오는 게 맞느냐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라고요.
그럼 정답은 전치사 뒤에는 to 부정사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저것처럼 어떤 거 he is absorbed라고 이렇게 달고 그죠? in이 맞느냐 to가 맞느냐를 가지고 저 뒤쪽을 달아버린다고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이 실제로 우리가 보시고 있는 전치사와 관련된 시험 문제입니다. 얘는 여러분들 수능뿐만 아니라 그죠? 뭐 중학교뿐만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 보시는 편입 공무원 그죠? 네, 뭐 탭스 모든 것들을 다 활용이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제 강의는 여러분들 탭스 뭐 문법 토익 싹 다 모든 문법 시험 문제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이 강의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독해력도 상승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계속 구문으로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시험 문제에서 찾아내는 습관을 길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형태들을 싹 다 여러분들 읽으시고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포커스는 아까 쌤이 얘기해 드렸던 그 세 가지입니다. 뭐 능동태냐 수동태냐 그죠? 됐죠? 전치사 자리 뒤에 명사가 잘 왔느냐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수거적인 표현은 in이 아니라 to라는 것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Be accustomed, be used to입니다. 이제 바로 얘기 드릴게요. Be acquainted with, 정통하다, 잘 알고 있다. Be addicted to, 그죠? 뒤쪽에 다 명사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to는 어떤 시험까지 기억하셔야 되냐면 얘가 전치사의 to라서 뒤쪽에 동명사 형태가 오는지 얘가 to 부정사의 to라서 그죠?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지까지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2번, 4번 이렇게 전치사가 to로 끝나는 것들은 이 뒤에 명사가 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Be amused는 주로 at, be annoyed at, 그죠? 별표. Be ashamed of, be based는 on, be bored with, 그죠? 지루하다라는 거. 예. 이거 하나씩 다 체크해 놓으시고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자, be caught in, be complacent of, 그죠? be concerned about, be concerned with. 이거는 반드시 별표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얘는 여러분들 문법 시험 문제에서 자주 등장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똑같이 be concerned가 왔지만 뒤쪽에 그죠?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전치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의미가 바뀝니다. 그래서 be concerned of나 about은 말 그대로 무엇을 걱정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밑에 be concerned in, be concerned with는 그죠? 누구누구와 관련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해석을 잘 하셔서 구분을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하도록 맡깁니다. be confronted with, 그죠? 직면하다. be 그죠? connected with, 관련돼 있다. associated with. be convinced, assured that 문장 들어옵니다. be covered with, be derived from, 유래되다. be devoted는 to, 그죠?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be disappointed at, be dressed in, 그죠? 이런 것들도 다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e drawn, 그죠? 익사하다, 뭐 이런 것들. be engaged in, be engaged to, exposed to, be fed with, 이것도 많이 나죠. 실증나다. be filled with, 가득 차 있다. full은요, be full of죠. be forced to do, be impressed by, inclined to do, 그죠? 다 to 부정사의 수거적 형태죠. be indulged in, 그 다음에 be enjoyed, 그 다음에 be interested in, involved in, 그죠?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34번은 별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따로 이렇게 쓰는 건 문법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전치사라서 그래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세요. 자, be known 라고 들어올 때 뒤에 to면, 그죠? 보통은 사람이 등장해요. 뜻은 누구누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거. 그리고 be known for, 이거는 이유나 목적입니다. 네, 이유나 목적. 이것 때문에 잘 알려진 거야. 유명한 거야. as는 자격입니다. 그죠? 뭐뭐로서 알려져 있는 거고, 얘는 뭐뭐에 의해서, 그죠? 원인과 결과죠. 그죠? 네. 그래서 be known 할 때 이렇게 빠졌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얘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요 잔체의 의미를 특별히 얘. 그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굉장히 많습니다. be located in, on, at 다 되죠. be married to. 그죠? 절대 be married with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be occupied with in, be offended at, be opposite to 반대하다. 그죠? 형태가 자동사 형태가 object죠, 그죠? 네. be pleased with, be possessed of, with, 그죠? be related to 다 돼 있죠, 그죠? 자, 요런 것들이 여러분들 바로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야. 그죠? 예. 그러면 질문. 이쯤 한 45분 정도 왔으면 수동태가 되는 지금 형태가 PP로 그려져 있다라면, 그죠? 요 동사 형태는 원래 동사가 타동사였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잠깐 뭐를 하나 기억을 좀 해보실 거냐면, 이제 이 문장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be 플러스 pp 해당되는 전명구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 그죠? 근데 때에 따라서 비동사를 안 쓸 수도 있어요, 그죠? 얘가 동사로 쓰기 싫어, 나는 얘를 분사로 쓰고 싶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없어지면 결국적으로 시험 문제는 얘냐 ing냐를 가지고 물어보게 돼 있다고요, 그죠? 그럴 때 뭘 확인하면 돼? 뒤에 전명구가 있으면 다 pp 형태구나 라고 암기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42번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쌤이. 자,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 지금 동사 구조라서 그렇지 이렇게 돼 있어요. language, 그 다음에 related to the culture, 그 다음에 is Korean, 뭐 이렇게 넣어볼까요? 네. 자, 여기서 분명히 동사가 얘죠. 얘 동사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동사라면 일단은 한 문장이고, 그죠? 비동사라는 아이가 이미 등장했죠. 비동사가 제일 확실한 동사야, 영어에. 그럼 얘는 동사가 아니란 얘기야. 그럼 얘는 누구야? PP란 얘기죠. 그럼 수식어구가 이렇게 끊어진다고. 그럼 해석은 문화에 관련돼 있는 언어는 한국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시험 문제에서 뭐까지 낼 수 있냐면 요 아이가 실제로 뭐 relating 이렇게 능동태라는 형태로 들어와 이러겠죠. 그러면 확인하는 거야. 능동태였다면 앞에 be 플러스 ing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뒤쪽에 반드시 뭐가 있었을까? 목적어가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전명구가 나타나진 않을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전명구가 있으니까 얘는 뭐구나? pp구나. 이렇게까지도 기억하셔야 나중에 저희가 이제 분사구문 가서 만나게 될 때 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내용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be surprised, 그 다음에 at, 그죠? be taken aback, be tired from, with, 피곤하다. be tired of는 실증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정리해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굉장히 지금 수동태라고 하는 아이가 내용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구문으로 따지면 그 아이의 중요성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먼저 정리하실 건 수동태와 능동태의 차이. 능동태는 완벽한 문장의 형식의 구조였고, 수동태는 특별히 3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목적어가 있는 아이를 강조하는 강조 구문이었죠. 자, 생겨있는 경우는 BPP. 그리고 BPP가 가지고 있는 주된 특징은 뒤쪽에 목적어가 없죠. 그죠? 이미 수동태는 완벽한 문장이니까. 그리고 수동태가 가지고 있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낸다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B 플러스 PP라고 하는 구문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죠? 두 번째, 그죠? B 플러스 PP라고 하는 아이와 능동태, 수동태를 구분하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뭐 해당되는 전치사를 구분하자. 그죠? 이런 것들 기억하셔서 제일 끝에 해당되는 전치사 암기표까지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완성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문장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강부터 배우실 관계사,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죠. 그죠? 관계대명사 파트는 또 접속사 파트, 그리고 가정법, 분사구문, 그 다음에 마지막 특수구문은 문장을 수식해주고 첨가 부연 설명해주는 기능입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쫓아오시고요. 자, 여기까지를 여러분들 잘 보셨어야 되고 지금까지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하셨다면 지금부터 배우실 다음 강의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잘 쫓아오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